보랏빛 고래 산이. 어느 여름방학,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산 고래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곳에서 거대한 고래뼈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죠.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고래뼈였어요. 천장에 걸려있는 거대한 고래뼈를 보며 할머니는 제게 이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에게만 들려주는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울산 장생포에서 태어나 자라셨는데요. 지금은 이곳이 고래박물관으로 변했지만 할머니 어린 시절 이곳은 고래를 잡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지금은 고래잡이가 금지되었지만 말이죠. 할머니는 어린 시절 장생포 앞바다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셨대요.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든 어떤 날은 모래사장을 달리다 보면 힘든 마음들이 잊혀지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에서 나는 바다 냄새가 좋으셨대요. 전 가끔 바다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찌푸리는데 말이죠. 어느 날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바닷가에 나갔다가 마을 어른들이 보랏빛을 띤 어미 범고래를 잡은 것을 보셨대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보았던 고래들과는 다른 빛깔에 너무나도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 고래가 내뿜는 보랏빛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보랏빛 어미 범고래와 눈이 마주쳤다고 하셨어요. 고래의 눈은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대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고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보랏빛 고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찾아서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해줘. 할머니는 매우 놀랐지만 보랏빛 어미 범고래의 눈을 보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다음날 할머니는 어린 범고래를 찾기 위해 바닷가에 나가셨대요. 그곳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 범고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거짓말처럼 보랏빛 작은 고래가 할머니 눈앞에 나타났대요. 그 고래의 눈을 보는데 그 눈이 보랏빛 어미 범고래와 너무 닮아 있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고래가 보랏빛 어미 범고래의 자식인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셨대요. 할머니는 어미 범고래의 부탁대로 어린 범고래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소리를 치셨대요. 여기 장생포는 고래를 잡는 곳이라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해. 하지만 범고래는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떠나지 않고 자꾸만 주위를 맴도는 범고래를 보며 조바심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어미를 잃은 그 고래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셨대요. 가여운 어린 고래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해주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고래가 알아듣건 알아듣지 못하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대요. 단짝 친구 소영이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가위로 고무줄을 끊어버린 이야기. 몇 달이나 돈을 모아 새로 생긴 가게에서 라면과 어묵을 맛본 이야기 등 할머니의 사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 고래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면 보랏빛 범고래는 때때로 알아듣고 웃는 것처럼 기분 좋은 소리를 내기도 했대요. 보랏빛 고래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해질녘 즈음이면 처음 나타났던 그곳에 매일같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꼭 할머니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고래에게 할머니는 울산의 뒷글자를 따서 산이라고 이름까지 지어 불러주셨대요. 할머니는 그날 하루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까지 모두 산이에게 털어놓곤 하셨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흐르고 할머니는 어느샌가부터 산이를 만나는 시간만 기다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평소처럼 할머니는 산이에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셨는데요. 우연히 그 모습을 본 마을 오빠가 어른들에게 고래가 나타났다고 알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고래 잡는 작살에 고래잡이배까지 마을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와 버린 거죠. 도망쳐! 할머니는 산이에게 힘껏 소리치고는 다가오는 어른들에게 흙을 뿌리고 온몸으로 막아섰대요. 산이는 놀랐는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할머니께서 온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다행히 산이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대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혹시나 산이가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하며 매일 해질 무렵이 되면 그곳에서 산이를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산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할머니는 울산을 떠나오기 전까지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산이를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으셨대요. 그런 할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산이와 이야기 나누던 그때가 그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산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랏빛 어미 범고래를 잡았을 때 그 빛깔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 그 고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을 어른들의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요. 한쪽은 이런 귀한 고래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의견, 한쪽은 그 고래의 가죽을 벗겨 팔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의견이었어요. 길고 긴 논쟁 끝에 결국 마을 어른들은 커다란 수족관에 가둬두고 관광객들을 모아 돈을 버는 방법을 택했대요. 고래를 죽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죠. 세월이 흘러 그 고래가 수족관에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뼈를 전시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고래박물관에 걸려있는 그 커다란 고래뼈가 바로 보랏빛 어미고래의 뼈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엄마 고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산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수족관에 갇혀 평생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언젠간 말을 해야지 하며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어 이야기를 못해준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도 하셨어요. 울산 고래박물관에서 봤던 그 거대한 고래뼈가 산이의 엄마였다니.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보랏빛 어미범고래도 아들 산이도 지금쯤이면 모두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고래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할머니는 사실 요즘 우리 엄마의 이름도 아빠의 이름도 까먹을 때가 많으세요. 심지어 제 이름도 한 번씩 잊어버리시는데요. 그때마다 많이 속상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워서 이 세상의 기억들을 지워가고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런데 있죠. 참 신기하게도 산이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제가 산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때면 언제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억은 지워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산이와 보랏빛 어미 범고래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겠죠? 전 요즘 할머니를 생각하며 산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실 때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한 산이에게 마중 나와달라고요. 산이가 할머니를 마중 나와주고 또 할머니를 태워서 하늘나라로 가면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행복하게 그곳에 가실 것 같거든요.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 하늘나라에 제 편지가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이에게 편지를 쓴답니다.